은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틀지 않았다. 소리 하나 없는 텔레비전, 멈춰 있는 창밖 풍경,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는 휠체어.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눈은 떴지만 세상을 보지 않았다. 그가 깨어 있는지 자는 건지 이젠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한참을 생각했지만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다.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 익숙한 손놀림. 하지만 먹는 사람은 없다. 혼자서 한 숟가락 떠먹는다. 그 맛은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저녁 무렵 딸 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들렀다. 목소리는 늘 지쳐 있었고 발걸음은 분주했다. 엄마, 애기 좀만 봐줘요. 나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은주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익숙한 무게. 그러나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지은아,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회사에서 회의만 3개 했어요. 오늘 남편이 또 뭐라 해서 진짜. 아, 몰라. 지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옆방에 들어갔다. 은주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너희는 참 젊구나. 그래도 살긴 사는구나. 아이는 손을 휘저으며 울기 시작했다. 은주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쉿, 쉿. 울지 마라. 울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방. 은주는 방 안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러나 그 숨결에서 더 이상 사람 냄새는 나지 않았다. 당신, 거기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여기 있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옆 카페에 들렀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카운터 옆 테이블. 낯선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고 커피잔에 김이 났다. 은주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짧은 눈 맞춤.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은주는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는 다시 책을 들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은주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말했다. 그냥 말 걸어줘서 고맙네요. 밤이 되었다. 은주는 화장대를 바라봤다. 거울 속 얼굴은 너무 낯설었다. 이 얼굴, 언제 이렇게 됐지? 나는 지금 누구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거 말고 그냥 나로서는 뭐였지? 잠시 후 딸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은주는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집에 애 맡길 수 있어요? 남편이랑 요즘 좀 안 좋아서. 왜?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아직은. 통화가 끊겼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은주는 다음 날 다시 그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또 와 있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책. 은주는 말없이 앉았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은주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바지, 수건, 속옷, 티셔츠 다 남편의 것이었다. 자신의 옷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랍을 열어도 걸릴 게 없었다. 이게 다인가? 이게 내 삶의 전부였나? 그녀는 손끝을 멈췄다. 팔뚝에 남편의 옷에서 묻어난 약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냄새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책임 그 자체였다. 점심 무렵 카페. 은주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또 뵙네요. 혹시 이 근처 병원 다니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은 길었다. 가끔은 병원보다 이 카페가 더 위로가 되죠. 은주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아이의 첫 돌. 그 속에 은주라는 사람은 없었다. 늘 신부, 엄마, 아내, 그 이름만 있었다. 은주는 사진 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은주야, 너 살아있긴 한 거니? 너는 언제부터 사라진 거니?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 은주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마 곧 이혼할지도 몰라. 엄마는 아직 몰라. 말하면 더 무너질까봐. 은주는 숨을 멈췄다. 딸의 말은 조용했지만 은주의 심장은 격하게 뛰었다. 무너진다는 말이 너무 잘 들렸다. 그 말은 곧 자신에게 향한 칼이었다. 늦은 밤, 은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창밖가로등 불빛만이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누구지? 아내인가? 사람인가? 어떤 자격도, 이름도, 기억도 없는 그런 나는 살아있는 걸까? 다음 날 다시 카페. 은주는 도연의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이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궁금해서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정은주예요.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났다. 은주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 한마디에 은주는 속으로 말했다. 내 이름. 맞아요. 나는 정은주예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은주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초겨울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두 팔로 몸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숨을 쉬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처음으로 숨을 쉰 거겠지. 은주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를 빗다가 멈췄다. 흰 머리카락 한 올이 손가락에 걸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나를 놓친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손톱을 깎았다. 오래 방치되어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누굴 쓰다듬은 기억조차 흐릿했다. 병원. 남편은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은 닫혀 있었다. 은주는 물티슈로 그의 입가를 닦았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러자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 있는 걸까? 병원 옆 카페. 도연이 은주 앞에 앉았다. 오늘은 서로 먼저 웃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남편분 말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제랑 같아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연이 말했다. 혹시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덧붙였다.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고통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지니까요. 은주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런 말 해준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는 부엌에 선체로 받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맡아줄 수 있어?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엄마밖에 없잖아. 나 요즘 너무 버거워서. 은주는 짧게 눈을 감았다. 마치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문을 닫듯이. 알았어. 다음 날 도연이 문득 물었다. 은주 씨는 꿈이 뭐였어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거요. 은주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한 곡선이었다. 춤추는 거요. 무대 위에서 음악 따라 몸을 움직이는 거. 근데 웃기죠? 그게 사라졌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병원에 다니고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 꿈 다시 꿔보면 안 될까요? 은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던질 수 없었던 말을 꺼냈다. 그런 생각도 죄인가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그 곁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어. 한 사람은 날 기억하지 않고 한 사람은 날 처음부터 기억하려 해. 이 감정은 나쁜 걸까? 아니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도연의 차 안. 창밖에는 이른 봄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말한다. 이런 날 예전엔 싫었어요. 쓸쓸하고 뭘 해도 허무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좋네요. 같이 있으니까. 도연이 웃는다. 저는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좋아요. 작은 바닷가 마을. 둘은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은주가 갑자기 말했다. 저기, 저 바위. 누가 이름 붙여놓았을까요? 그냥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이름이 생긴 거겠죠? 도연이 대답한다. 당신도 그래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만 불렸던 이름들. 은주는 멈칫한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요. 당신은 나한테 처음으로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고. 작은 식당에서의 점심. 도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면 어떨까요? 아무 의무도 책임도 죄책감도 없이 우리가 그냥 사람인 채로 머무를 수 있다면. 은주는 밥을 뜨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이 존재해도 된다는 상상.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본다.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은주는 병실에 들어섰다. 남편은 무표정하게 누워 있었다. 은주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사라졌어요. 매일 나를 놓아가면서 나는 당신 옆에 남았어요. 근데 당신은 이제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건 눈물보다 더 깊은 고백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 문을 열자
지은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 이혼했어.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이라도. 은주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지은이 말을 이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얘든 엄마 말만 들어.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또다시 사라질 것 같아. 하루만이라도 사람이었던 그 순간이 그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는데. 새벽, 은주는 식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눈꺼풀 아래로 핏줄이 떠 있었다. 부엌에선 젖병 삶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지은의 목소리 동시에 터진다. 엄마, 젖병 좀.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한다. 점심 무렵, 아이의 울음, 지은의 한숨, 밥 냄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모두 한 공간에 얽혀 있다.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걸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은주는 휴대폰을 쳐다보며 대답하지 못한다. 지은이 말없이 다가와 묻는다. 또 그 사람이야? 엄마, 나 지금 진짜 벼랑 끝이야. 근데 엄마 얼굴이 너무 멀어. 은주는 처음으로 지은을 바라본다. 그리고 낮게 말한다. 그래, 너도 무너졌구나. 근데 너한텐 아직 이름이 있잖아. 직장도, 친구도, 엄마란 이름도. 지은이 화를 낸다. 엄마답게만 살았잖아. 왜 그래야 했어요? 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그냥 살고 싶었는데.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래, 우리 둘 다 사람이 아니었어. 항상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살았지. 자기 이름으론 단 하루도 못 살았어. 밤, 도연과 은주 마주 앉은 벤치. 도연이 말한다. 당신, 나랑 떠나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대신 당신 이름으로 사는 시간, 그거 같이 만들어요. 은주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본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손끝이 조금 흔들릴 뿐. 집, 지은이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다. 은주가 들어서자 갑자기 묻는다. 엄마, 진짜 떠날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순간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한다. 지은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울음은 커지고 은주는 마치 시험처럼 그 소리를 바라본다. 그러나 이번엔 움직이지 않는다. 도연에게 메시지를 쓴다.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인다. 언제 출발해요? 은주는 도연과 함께 떠났다. 그날은 해가 유난히 부드러웠고 바닷바람은 가볍게 불었다. 둘은 바닷가 민박집에 머물렀다. 소박한 식사, 나란히 걷는 해변,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는 대화. 은주 씨, 지금 행복하세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아침, 은주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바다가 찰랑이고 햇살은 고요했다. 도연은 커피를 내렸다. 그 순간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손영태님 아내 되시죠? 남편분이 방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상태는 위중합니다. 보호자분께서 바로 오셔야 합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멈췄다. 도연은 그 표정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창밖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햇살은 여전히 환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은 마치 굳은 돌 같았다. 민박집 복도. 은주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도연은 조용히 따라 나왔다. 두 사람 한참 말이 없었다. 은주가 멈췄다. 도연 씨. 도연이 대답한다. 네. 은주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마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는 그를 지나쳐 천천히 걸었다. 기차역. 은주는 기다리고 있었다. 손엔 작은 가방. 눈은 흐릿했다. 방송이 울렸다. 서울행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사람은 도망치지 못한다. 삶은 언제나 나를 데리러 온다. 기차가 들어왔다. 은주의 발이 천천히 움직였다. 병원 복도. 은주가 걸어간다. 얼굴은 아무 표정 없다. 남편이 눈을 떴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그녀를 본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간다. 남편의 입이 살짝 열렸다. 은주야. 은주는 그의 손을 잡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마 남편을 볼 수 없는 은주는 멀리 창밖을 본다. 어쩌면 신이 정한 잔인함의 기준은 사람의 것과 많이 다름을 느낀다.